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대 임동석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10월 5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징검다리 연휴도 있어서 그런지 며칠 방송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래일도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라서 기분이 좀 묘합니다. 어쨌거나 본격적인 가을 장이 시작된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마음 단단히 챙기시고 가을 투자 성공적으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옆에서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8조 1천억 원이고요. 매출이 52조 원을 거뒀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무려 20.54%가 늘었고 올해 누적 영업이익이 20조 6,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석 달이 더 남아있으니까 훨씬 더 늘어나겠죠. 자, 삼성전자 관계자는요. 이 잠정 실적이 아직까지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된 것이라고 합니다만 별 다를 바 없이 한 이 정도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애플과의 소송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듯 해보이긴 하지만 실적으로 기업은 숫자로 말한다는 말도 있듯이 삼성전자 아주 탄탄한 실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보답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대 일부 주요 코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적극적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신영증권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 다가온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올바른 대응법도 분석합니다. 이드코의 작전 타임에서는 고수들의 종목 매수법 그리고 투자 비법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역시 실시간으로 살피고 대응 전략도 함께 짜보겠습니다. 네, 먼저 강정원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전일 국내 시장은 코스피 1990선을 지켜내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3.3포인트 하락한 1992.68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전날 뉴욕 증시가 민간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 개선, 역시 이런 부분들 가운데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외국인이 사흘 만에 8대로 좀 들어섰고요. 연기금 역시도 장중 매도 들어 전환되면서 일단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이 1,700억대 순매도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기관 매도세가 좀 주도를 보였고요. 외국인도 575억 원의 순매도를 보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하락세로 좀 보인 게 아닌가 싶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이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잠정식 발표가 나왔죠. 근데 어제는 3분기 실적 예정인 삼성전자가 장중에 0.1억 포인트 하락 마감했었고,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LG화학, 한국전력, 신한주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가 있는 플래시 가격 급등에 따른 실적 호전 기대감이 나오면서 2.8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3.8포인트 상승한 531.4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역시 순매도세가 좀 나왔고요. 특히 연기금이 315억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이 코스닥을 어떤 매도 주요 주체로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산업 업종이 하지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임주도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최근에 소프트웨어라든가 통신장비 이런 업종들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단기 극대에 대한 차익물로 나와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M이 반대로 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기아차, LG생활건강, 고려은행과 SK이노베이션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SM, CJ오쇼핑, 컴투스, CJENM 다음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간 매수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와 NHN, 프레스인버스, 현대차, 삼성 SDI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컴투스와 메디톡스, 게임빌, 인터플렉스, 네머지 인터넷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은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제 FRB 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80.7포인트 상승한 13,575.16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76% 상승하면서 나스닥과 더불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당 시청 수가 36만 7천 명을 나타냈는데 전주보다 4천 명 늘었습니다. 다만 시청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는 좀 적은 부분이 미국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공개된 연준의 그 6차 FOMC 의사록에서 회의 청취자 대부분이 3차 양적 완화 조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경기 부양 의지가 좀 강하게 확인된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정리하겠고요. 유가는 중동 이 원유 재고 대란 우려가 나타나면서 특히 이제 그 터키 정부가 시리아에 군사를 보내는 내용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4.1% 상승하면서 91.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추천하신 종목은 K맥이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AS 해주십시오. 네, K맥 어제 시초가 11,850원에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5.4% 상승하면서 일단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K맥은 제가 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렸을 때 단기 실적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하반기 이후 내년도에 그 바이오 장비의 성장성을 좀 부각시킨 들은 바 있습니다. 뭐 올해보다는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특히 이제 작년에 이 매출 비중 특히 이제 그 바이오 그 분자 진단기기 장비 관련된 매출 비중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반기 또 하반기로 갈수록 또 주가는 또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상황에도 충분히 조정받아서 매수해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성공한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 K맥에 이어서 어디일까요? 예, 오늘도 바이오 업종 하나 좀 선정을 했는데요. 서린바이오를 오늘 시청명시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린바이오는 1984년 설립됐고 이 바이오 인프라 기업입니다. 국내 대학과 국가기관, 연구소 이런 그 R&D 관련 매출 비중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바이오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성입니다. 이 서린바이오가 그 판매 방법상 특히 이제 전국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서 이 고객 접점이 3,500명이 이르고 전문 바이오 연구 생산과 관련된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신속한 전문가 기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이오 기자재 이 씨약을 자체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만 국내의 경우에는 이 바이오 산업의 생성 초기 단계부터 대부분을 외국으로 수입하는 상황입니다. 뭐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와 전화 조처를 통해서 핵심 아이템을 좀 확보하고 있고요. 뭐 이와 더불어서 개발 단계부터 제품 양산까지 이런 그 국내 바이오 의약품 판매 승인 이후에 급격한 매출 증가가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이상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확대에 따른 이런 시약의 매출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혜가 기대되고요. 역시 실적 호전도 줄 수 있는데 올해 실적 금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510억과 5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각각 29%와 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뭐 내년도에는 역시 올해 대비해서 실적이 30% 이상,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바이오 업종이 높은 프리미엄을 적용받고 있는데 역시 지금 서린바이오는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 또 올해 실적 대비해서 지금 PR이 뭐 10배 미만 저평가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뭐 주가 공략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오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서린바이오 목표가 손절가 등 잡아주십시오. 네, 역시 오늘 시가 대비 3% 이상 손절가는 9,700원 하회시에 손절을 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린바이오에 대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개장을 약 20여 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에서 사장 최대의 영업이익 등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려드렸습니다. 그걸 반영이라도 하듯이 삼성전자가 현재 1.54%로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LG화학 등등 0.2에서 0.75% 등등 시총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탄탄한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개장을 했는데요. 거래소가 1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003.77로 2000선을 회복한 채 산뜻하게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2.56포인트가 올라서 534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즘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양시장 출발 상황을 좋습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서 거래소 2000선 회복했는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거래소 일단 시초가 2,000선 위에서 출발을 해서 뭐 기분 좋은 출발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드라기 효과 또다시 나오면서 좀 상승을 했었고 국내 시장 그보다 더욱 중요한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지금 시초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8조 1,000억 원 정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지금 1.24% 정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40만 원 근접한 138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좀 상승하는 부분들 너무 좀 흥분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과연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4분기에는 삼성전자의 경쟁사 애플의 아이폰 5가 출시된다는 점을 좀 생각해봤을 때 스마트폰 시장에 경쟁이 심화되었을 때 일단은 좀 통신 부분, 휴대폰 부분에서는 수익성이 조금 악화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3분기 영업이익 8조 1,000억 원 중에 약 통신 부분 쪽, 휴대폰 부분 쪽만 5조 4천억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신 부분의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을 때는 삼성전자 이제 뭐 추가적으로 탄력을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주가의 움직임도 실제로 올 4월 초에 141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도 이제 거의 다 상승을 했다. 제가 지난번에 8월 말 9월 초에 애플과 관련된 소송 얘기가 나왔을 때 충분히 저점 매수를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실적 발표 타이밍에서는 좀 매도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140만 원 선 근접을 할수록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오히려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뭐 지수의 움직임 지금 2007포인트까지 좀 뛰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 지수의 움직임도 좀 정강 후약 정강 움직임을 보인다면 오후장에는 좀 약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이 많고요. 오늘도 일단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지수가 흥분을 해서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오후장에 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보이기보다는 9월 19일 날의 고점 2012포인트 정도에서는 조금 주춤거릴 수도 있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뭐 보유 주식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삼성전자 정도를 제외한다면은 보유 관점 무리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경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침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한 442억 원 정도 코스피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뭐 옵션 시장도 좀 콜옵션 쪽 순매수해주고 있는 모습 뭐 일단은 긍정적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긍정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중립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같은 경우 살펴본다면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죠. 지금 138만 9천 원까지 앞서서보다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분위기 삼성전자 오늘 쉽게 밀리지는 않겠지만 다음 주 초반부쯤에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한 사실은 117만 원대부터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한 달 정도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삼성전자도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LG화학이 1%대 강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G화학도 지금 10월 4일 날에 34만 원대 그 부분을 지금 2천 원 정도밖에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1.7%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오자 하이닉스도 지금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4분기에는 정말 반도체 사업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적을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4분기에 통신 부분, 휴대폰 사업부가 삼성전자가 좀 실적이 줄어든다면은 반도체 사업부가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가기 위해서는 하이닉스는 반도체 쪽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움직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정유주의 움직임도 좀 양호하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급락 소식에 정유주들이 좋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정유주들 아무래도 지금 시리아와 터키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좀 상승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정유주 쪽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 다시 한번 2000포인트대 올라서자 증권주 쪽에 대우증권이 2.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시장 양호한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뭐 편안하게 보유 관점 접근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이상로 대표입니다. 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지금 출발 상황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간밤에 또 드라기 총재가 또 한 건 해줬죠. 그만큼 국채 매입에 대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강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발언 자체가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랠리를 이어가면서 시장 자체를 이끌고 있는 분위기.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은 쉽게 꺾일 수 없는 자리라고 다시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갭이 발생을 하면서 가는데 그만큼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을 하고 난 다음에 가는 추세이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다는 관점으로 좀 더 코스닥 쪽에 비중 자체를 좀 더 늘려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시총 상위주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시총 상위주들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약간의 약보합인 상태로 이제 출발을 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 그래서 오늘 1% 정도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고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CJ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 상태로 0.5% 정도 오르면서 지금 출발했는 상황이고 시총 상위주 10개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코스닥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곳은요. 컨텐츠 사업은 좀 살펴보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SM이라든지 CJENM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최근에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이끌고 있던 종목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트렌드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을 지금 이끌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모바일 게임과 스마트폰 게임, 그리고 IT 부품, 그리고 컨텐츠 사업이겠죠. 그만큼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는 바뀌어가고 있다. 그 점을 꼭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은 그 트렌드에 맞춰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너지 관련주가 코스닥 시장의 이슈였다면 지금은 컨텐츠 사업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시각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위기를 작용이라도 하는 듯이 지금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SN 같은 경우에는 어제 7% 가까이 올랐죠. 오늘은 약보합의 상태에 조정을 구간을 겪고 있다. 그렇게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의 수급적인 주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개인이 지금은 19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이 다시금 부활을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금 8억 정도 가까이 매수세에 동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을 살핍니다. IP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2.1원 하락한 1111.7원의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전일 글로벌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가 ECB의 기준금리 동결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OMT 프로그램에 대한 재확인으로 미국 달러화와 엔화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로화는 유로당 1.3017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01달러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전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고요. 새 국제 매입 프로그램인 OMT가 즉각 가동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유로화는 강세를 보였으며 또한 미 공장제 수주와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예상보다 악화되지 않음에 따라서 뉴욕 증시와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위험거래가 증가한 것이 유로화 강세를 지지하였습니다. 일단 유로화가 1.30달러를 상향 도표하였지만 향후 스페인의 움직임에 따라 1.30달러 지지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리 늦어질수록 시장에서 유로화에 대한 비관적인 판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1.30달러의 지지 여부는 향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를 지지했던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긴 했지만 주말 동안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하고 스페인 구제금융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1110원대 초반 부근에서 달러원 환율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일단 달러원 환율 1110원 아래쪽은 연저점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있고 위쪽은 대세 하락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당분간 1110원 초반 부근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10원에서 1115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 시장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십시오.
예, 현재 3년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0.05포인트 하락한 106.38포인트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반 미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제 주문 및 실업보험 청구자 수 등이 경제 예상치를 상회했고 마리오 드라기 22총재의 OMT 프로그램이 즉각 가동될 수 있다고 재확인하면서 뉴욕 증시가 간세를 보인 것에 따라 미 국채 시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사무부는 8월 공장제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5.2% 감소한 4,528억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1월 이래 최대 하락률을 보인 것이긴 하지만 시장 예측치인 6% 감소보다 6% 감소를 하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 같은 경우에는 4천 명 증가한 36만 7천 명을 기록했으나 시장 예상치인 37만 명을 하회하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거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서 미 국채 시장은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 국채 10년 물 수익률은 전일 대비 6bp 상승한 1.67%로 마감하였습니다. 금요일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국고 3년 금리가 2.74%로 역사적 저점을 터치하면서 레벨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또 전일 미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을 받아서 최근 강세 기조에서 한 발 후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이번 주에 뜻밖의 기준금리 인하를 하였고, 그다음에 9월 말 발표된 경제 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서 다음 주 개최될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강해지긴 했지만 시장 금리는 이미 두 차례 즉 한 50bp 정도 그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 수준이기 때문에 레벨 분함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말에 발표된 미 고용 지표에 대한 경계 심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이 현선물 채권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고 국내 기관으로 대표되는 대기 매수세도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는 국고 3년 기준 2.74%에서 2.8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한 외환과 채권 시장의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의 상승과 삼성전자의 호실적 발표로 코스피는 2천을 회복해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는지, 시장 방향은 어떻게 예측되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동양증권입니다. 강하지 못해도 상승 시도는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다가오는 어닝 시즌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요. 현대증권은 촉매 부재로 인한 교착 국면에 연장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스페인 구제금융 조율 과정에 주목하자 다음 주 전략을 제시하고요. 신영증권에서는 그리 두렵지 않다. 글로벌 공조 이후 초점 어디에 둬야 하는지 분석해봅니다.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9월 14일 갭상승 후 12일간 횡보하면서 기술적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횡보 과정에서 갭 구간을 메우지 않았고 20일 이평선의 지지대가 높아져 상승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의 61선이 121선을 돌파할 경우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개되더라도 돌파 후 몇 달간은 안정적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 마감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조정 시 매수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포지션은 짧게 가져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3분기 어닝 시즌과 미국, 유럽의 중국 등 여타 국가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경제 지표에서 기업 실적 변수로 넘어가는 흐름이 비교적 순조로울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즉 미국 연준의 QE3 효과가 일부 경제 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시작으로 3분기 어닝 시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순조로운 어닝 시즌이 기대된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주요국 정부의 통화 확장 정책 발표 이후 글로벌 증시는 교착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 예상보다 연장되고 중국 경기 모멘텀 악화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3분기 실적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현재 매크로와 실적 수급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증시 방향성을 바꿀 만한 촉매제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매크로 불확실성이 좀 더 해소되고 중국 경기의 방향성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다음 주는 EU 재무장관 회담을 통한 스페인, 그리스 문제의 조율 과정, 미국 소비심리지수 등이 국내 증시 하방 경직성을 유지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에 대한 지준율 인하 압력도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음 주는 또한 미국 어닝 시즌 개막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3분기보다는 4분기의 경기 부양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1950에서 2030으로 전망하며 스페인 구제금융이란 교란 요인이 작용하므로 실적 가시성이 가장 양호한 IT 자동차 중심의 대응이 유리한 시기라고 봤습니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압구정 지점 정광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장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좀 약간 추상적인 글이 두렵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저희 리포트를 냈는데요. 일단 지난 9월에는 글로벌 정책 공조가 극대화되었었습니다. 보다 가감하고 한 발 빠른 양적완화 정책들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시장의 초점은 유동성 확대에 따른 경기 개선 여부, 그리고 스페인의 구제금융의 현실화, 그리고 10월 어닝 시즌 등이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영증권에서는 QE3라는 호재로 인해서 어쨌든 미국 경기는 점진적으로 개선세를 지속하고 10월 중 스페인 구제금융이 현실화되면서 유럽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4분기 기업 실적은 전반적으로는 부진하겠으나 이익의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가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부담 요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스페인 구제금융 시점과 중국 정권 교체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10월 국내 증시의 상승 탄력을 약간 좀 제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당분간 국내 증시가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박스권을 보인 후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박스권 상단을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0월 코스피 예상 밴드는 1950에서 2060선으로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하반기 실적 전망치는 전반적으로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정유, 제약, 보험업종을 제외하면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업종을 찾기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반도체와 자동차 실적이 하향 조정 속도가 가장 좀 빠른 편이고요. 통신 및 전기가스, 해운, 증권, 화학업종의 실적도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통신업 실적은 과도한 출혈 경쟁, 그리고 해운업과 화학업 실적 부진은 글로벌 경기의 부진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업 실적 역시 브로커리지 부분의 수익성 악화로 하향 조정 중이고요. 주가가 기업이익의 함수라는 점에서 3, 4분기 실적 부진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3, 4분기 기업이익에 대한 큰 폭의 하향 조정은 이미 지난 7월에서 9월 정도에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의 이익 하향 조정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시되는 막바지 조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3, 4분기 어닝 시즌의 결과가 주가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달간 8, 9월 사이에 중소형주가 강한 상승을 보여왔었습니다.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었으나 대형주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크지 않다는 점을 중소형주가 강세로 이끌었던 그런 요인이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중소형주의 가격 부담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소형주는 금융위기 이후 PER 밴드 상위 90% 수준에 입박한 반면에 대형주는 아직도 밑에 하위 30% 수준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형주가 강세를 보였던 단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직은 대형주의 기업 이익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대형주 편입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평가 중소형주에 대한 차익 실현 후 저평가 대형주의 순환매가 이끌어질 가능성이 점차 높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 4분기보다 4, 4분기 이익 개선세가 뚜렷하게 보이거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대형 섹터에 대한 관심을 점차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컨센서스 데이터를 활용할 때 3분기보다 4분기 이익이 확실히 개선돼 보이는 섹터는 비철금속, 철강, 건설, 그리고 타이어 관련 회사들이 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장 고수들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지 한국밸류 21 이드코 대표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까요? 예, 오늘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지수가 좀 강하게 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 정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와 옵션 만기일이 좀 기다리고 있고요. 휴장인 상태에서 중국 증시가 춘절을 마치고 다음 주에 개장을 하죠.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방향성을 정하고 한쪽에 베팅하기보다는 일정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에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치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140만 원대가 신고가인데 신고가를 경신한다고 했을 때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겠고요. 곧바로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많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죠. 이익 추정치가 많이 하향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보다 다소 낮게 나오더라도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시장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수급 기반이 약화됐지만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목 선정을 하실 때 실적 개선 종목 중심으로 조정 시에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겠고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관련 소비주들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오늘의 특급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좀 종목을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죠. 추석 전에 보너스 종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뭐였죠? 서희건설이었습니다. 추석 전에 단기성으로 10%까지 좀 상승을 보고 매수하자라고 했었는데 바로 15%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추석 보너스로 아주 좋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스윙으로 좀 생각하시고 10% 이상까지 스윙 날 수 있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오늘은 좋은 사람들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좋은 사람들은 보디가드, 제임스 딘, 이런 속옷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속옷 전문 업체죠. 2005년도부터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남북 관계에서 좋은 분위기가 흐를 때 남북 경협주로서 성격을 띠는 종목입니다. 일단 좋은 사람들의 물류센터가 파주에 있는데 개성공단과 불과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동남아에 공장을 두는 것보다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회사 경영에도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언급이 바로 어디 있었죠? 현재 개성공단을 더 크게 발전시키고 제2와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15일과 20일 사이에서 개성공단 방문회에서 이미 통일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죠. 아직 정식화한 상황은 아니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과 움직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을 갖기에는 좀 충분하겠습니다. 해서 좋은 사람들 너무 단기성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충분히 수익 날 때까지 들고 가는 전략을 좀 추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100원, 손절가는 1,700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밸류 21 이드코 대표와 함께한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 시간으로 실시간 시황을 보다 더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서 IT 운수장 및 정유화학 업종을 살핍니다. IT 업종 먼저 아침보다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네요. 지수도 그러면서 지금 2,000선을 조금 하회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지금 2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이제 좀 그런 흥분들이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좀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39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137만 1,000원권까지 좀 밀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고 좀 음봉이 보이고 있는 종목들 매수보다는 아무래도 향후에 추가 반등 시에는 삼성전자 좀 단기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자 아침에 말씀드렸던 전략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IT 업종 중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낸드 플래시 가격이 그나마 최근에는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낸드 반등에 대한 그런 기대감 주가에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는 이유는 3분기 실적보다는 좀 4분기 실적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3분기에는 지금 하이닉스 조금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4분기에는 또다시 흑자 전환될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또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은 LG 디스플레이의 움직임 뭐 상당히 좋았죠. 여름 기간 동안 7, 8, 9월 동안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3만 원권까지 29,950원까지도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지금 4%대라는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LG 디스플레이도 3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어제의 하락 그리고 오늘의 하락은 4분기에 또다시 실적 악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일단 오늘을 계기로 해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의 노출을 됨을 시점으로 해서 지금 시장의 포커스는 오히려 한 템포 더 나아간 4분기 실적에 지금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저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 고점, 9월 고점 정도까지 상승을 했을 때는 좀 차익 실현과 좀 접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LG전자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 오늘 지금 또다시 0.5% 반등을 보이면서 7만 원대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LG전자 같은 경우도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기대해봐야 됩니다. 옵티머스 G가 4분기에 좀 100만 대 정도 판매가 되면서 휴대폰 사업부가 4분기 LG전자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움직임 주가 여름 동안 상당히 좋았다가 또 단기 급락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 급락을 했다가 이제 6만 원대 후반권 7만 원대 후반권에서 약 지금 1, 2주일 정도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다시 지금 7만 원권 초반권에서 LG전자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밀린다면은 언제든지 저점 매수를 하고 그러면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한 내년 1월 정도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IT 업종 정리를 좀 한다면은 이제는 4분기 실적이 좋은 SK 하이닉스, LG전자 이 두 종목 정도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동차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종 지금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줍니다. 사실은 9월달 가장 좀 속썩했던 업종이 자동차 업종, 그중에서도 가장 속썩했던 종목은 기아차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9월달에 자동차 판매 실적이 어제 나왔는데요. 자동차 판매 상당히 좀 내수 판매가 많이 되었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가 자동차 관련주 쪽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고 특히 그중에서도 K3 가장 신차다 보니까 판매가 많이 되었고 현대차의 산타페 판매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 이제 이런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라든가 이런 내수 판매 10월 달까지도 좀 이어질 수가 있고요. 9월 달에는 이제 그동안 좀 상당히 좋았었던 수출이 부진했었죠.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달은 아무래도 이제 파업 여파가 회복이 된다면은 또다시 실적 호조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밀렸다는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해서 기아차 같은 종목들 뭐 7만 원대 초반권 충분히 저점 매력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 한 24만 원 정도까지만 밀린다면 24만 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쪽 여전히 뭐 현대모비스라던가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 뭐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특히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18만 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등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위아가 꺾이는지 18만 원 선을 이탈하면서 꺾이는지 다시 한번 좀 전고점 돌파에 시도하는지 현대위아의 방향성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가장 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업종은 조선업종인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보합권, 삼성중공업이라던가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약 보합권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장 좀 소외되는 그런 업종이 조선업종일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드라기 효과가 나오면 항상 그동안은 조선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지금 유럽 쪽에서 호재, 국채 매입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호재가 나왔지만 조선업종 지금 빅3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본다면은 이 실적 시즌 3분기의 조선업종은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많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저가 선박 수주한 이런 부분들 영향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3분기,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이 밀렸을 때 해양 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10월 달 같은 경우는 좀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조선업종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좀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유화학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정유주 같은 경우도 2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죠. 2분기에 정유주들의 어닝 쇼크, 정말 뭐 대부분의 증권사들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적자 기록을 했었는데요. 일단 정유주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에는 다시 한번 좀 흑자 전환되면서 실적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에 전반적인 정제 마진이 배럴당 약 9달러 정도 수준,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는 다시 한번 실적 회복 가능성이 높고요. 어제 같은 경우가 정유주는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국제유가가 상당히 좀 4%까지 급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유주의 하락으로 작용을 했지만 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16만 원 선 초반권에서는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뭐 GS 같은 종목 마찬가지 박스권 하단부 라인 최근에 한 6만 3, 4천 원 정도 박스권 하단부는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박스권 좀 하단부에 위치해 있다는 점, 정유주 3분기 실적 발표 보통 10월 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금부터 2, 3주 정도는 정유주 충분히 투자의 매력이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주 쪽 살펴보시면은 오늘 LG화학 0.6% 정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좀 단기적인 호재가 나왔죠. 일본의 화학업체가 폭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동이 중단되고 그런 영향들 국내 LG와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4분기 실적 쪽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을 보인다면은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34만 원 정도 10월 4일날 고점 정도에서는 조금 일단은 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굳이 매수하기보다는 한 33만 원부터 32만 원 정도, 이 만 원 정도 밴드 내에서 LG와 좀 매수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성노 대표께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살핍니다. 네, 일단 뭐 철강 업종부터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 업종이나 기계 업종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일단은 지금 드라기 총재의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요. 미국 증시 자체를 한번 보시면 에너지 관련주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 또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은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에서도 지금은 강보합의 상태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변동성이 상당히 크면서 유가가 내려갈 때 금가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하지만 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고려아연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폭 자체가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추세 자체는 좀 더 갈 수 있는 추세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지금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 매도 후에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만큼 지금은 유동성 자체가 크게 확대가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글로벌적으로요. 거기에 대해서 금값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한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의 경기 부양 모멘텀 자체가 좀 더 일어나게 된다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뭐 지금 철강 금속 업종에서는 좀 지켜보셔야 될 종목은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만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중국의 증시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은 기대감만 사로잡고 있지 뭐 추가적인 상승 분위기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얘기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관점이 중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계업종 같이 한번 보시면요. 기계업종도 철강금속 업종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것은 셀가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진지오텍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카본 그리고 BHI를 보시면요. 세 개 다 공통점이 한 개가 있죠. 셀가스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세 가지 종목군 같은 경우에 주가의 추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국카본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는 단계의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긍정적으로 나왔던 면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셀가스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분기에 수익성 개선도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낙폭에 조금 상승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홀딩하는 전략 필요하고 성진지호텍도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요. 13,000원에서 13,500원 사이에는 우리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단계고 지금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때도 상당히 괜찮은 구간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사셔야 되는 단계고요. 그리고 BHI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셀가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사업이죠. 그런 부분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에 발언으로 인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 결국에는 우리 계좌는 그렇게 크게 불어나지는 않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정부 정책 사업, 국책 사업에 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도 계좌가 정말로 풍성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지금 업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주 어제 9시 뉴스에도 나왔었죠. 우리나라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요. 6개 중에 1개가 지금 자본 잠식의 상태랍니다. 그만큼 왜 그렇게 자본 잠식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부채가 많다는 게 첫 번째 이유겠죠. 일단은 업황 같은 경우 업종에 생각을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대부분 다 부채를 먼저 땡겨서 쓰고 난 다음에 후 지급이 되는 상태죠. 그런 구조가 재무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대신에 안에 있는 신규적으로 수주를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 그만큼 개발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과포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 그러면 해외에서 이 진출로를 좀 찾아야 되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대형 건설주 아니면 다른 건설주들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만큼 얼마 전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소식도 있었습니다. 건설주의 분위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도 접근하실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권업종을 같이 보시면요. 드라기 총재 발언으로 지금은 오늘 1% 내외에 지금 상승폭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조금 힘든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되어가고 있고요.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없다면 은행주라든지 증권주 그리고 철강 기기업종도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노선호 전문가께서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살핍니다. 오늘 통신업종 같은 경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지금 통신주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서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려본다면은 3분기 같은 경우 보조금 지급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보조금 등의 마케팅 비용 증가가 통신업종 좀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일단 주가에 부정적인 것 같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 통신업종에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배당 등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서 좀 중장기적인 투자는 가능하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은 LG U 플러스가 지금 2.7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장중에 하한가까지 좀 갔다 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 부분이 뭐 의도된 것인지 뭐 거래 실수인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확인되진 않았지만 일단 LG U 플러스 같은 경우가 장중에 좀 하한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지금 낙폭이 좀 가장 큰 모습입니다. 뭐 그렇지만 일단은 이런 종목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LG전자의 좀 휴대폰이 잘 팔린다면은 좀 실적이 좀 회복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점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통신업종은 전반적으로 좀 관망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종 쪽 살펴보시면은 오늘 지금 백화점 쪽 관련주들이 상당히 양호하네요. 지금 신세계가 1.67% 정도, 현대백화점 1.4% 정도, 그리고 롯데쇼핑 1.1%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백화점 관련주들은 작년도 4분기의 실적이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도 4분기에 대한 좀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 호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제 추석이 지나면서 추석쯤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백화점 쪽 실적, 추석 연휴, 그리고 추석 이전에 선물 세트라든가 이런 분들 판매 그래도 좀 양호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주들 뭐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중에서 좀 탑픽은
마트 쪽이 없는 쪽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마트 같은 경우 서민들은 좀 또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마트가 있으면 좀 어렵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이제 백화점 관련주 중에서는 좀 탑픽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살펴보시면은 지금 CJ제일제당 오늘도 1% 강세를 보이면서 30만 5천 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뭐 원화 강세 효과와 곡물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가장 좀 그래도 CJ제일제당이 음식료 업종 중에서 양호한 그런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오리온 어제 100만 원 선 넘어서면서 드디어 이제 100만 원대 이상 황제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뭐 오늘은 지금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짧게 보일 것이 아니라 좀 길게 투자를 해도 무방한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머지 종목들 뭐 롯데그룹, 롯데칠성, 롯데상강 뭐 이런 종목들, 뭐 하이트, 진로, 농심, 뭐 오늘 음식료 종은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움직임이 일단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은 어떤지 이상로 대표께서 봅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전체적으로 개별주 장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세 가지 흐름을 나타낸다면 전자결제,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모바일 게임이겠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테마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인 테마주 중에서 문재인 테마주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저는 좀 부정적인 견해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큰 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컨텐츠 사업 쪽으로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죠. 하지만 문재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 가격을 보시든가 아니면 시총을 보시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만큼 리스크는 더욱더 커지게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이거는 마이너 세력이 움직인다면요.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전자결제, 그리고 컨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급 세력이 움직이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안전하게 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엔터주 관련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장중에 뭐 SN 같은 경우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2%대 상승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어제 10만 원이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시총 1조를 강조를 드리는데 시총 1조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제가 뭐 지금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요, YG 엔터테인먼트를 사겠습니다. 그만큼 10만 원 밑에서는 약간은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조금 가담을 하시더라도 조금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1조를 돌파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1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손절을 잡는다면 96,000원까지는 좀 생각할 수 있는 단계라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갭 자체가 일어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싸이가 일단은 서울시청에서 공연을 했었죠. 그래서 무료 공연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DI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DI의 재무구조와 사업 계획서를 한번 보면요, 안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2008년도에요. 그런 부분 자체가 뭐 싸이가 나중에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아니면 DI로 다시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다는 뭐 시장의 뉴스가 나왔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전자결제 관련주는 꾸준히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요, 예전의 시장의 트렌드와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는 급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자결제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게임, 그리고 컨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형의 문화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시장 트렌드가 외국인이나 기관도 점점 인식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시장 트렌드가 바뀐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2년, 3년 정도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전성기적인 상태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계속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시장의 트렌드를 바뀌는 초입 단계에서 같이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인식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또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봐야죠.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회사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안금융 솔루션 전문회사 소프트포럼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일 무기로 선택한 제품은 시스템 계정 및 접근 관리 솔루션인 세이프 아이덴티티 IMA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인 제큐어 DB와 스마트 기기를 통한 금융 서비스 솔루션인 제큐어 스마트 및 제큐어 앱 쉴드 등도 유망주가 되겠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이 특별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종합대책 관련해서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 강화 방안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자 소프트포럼이 내년 말까지는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보안 제품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서 전자인증 분야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클라우드 보안 관련 국제협회의 한국 지부 설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신제품이 출시되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전자인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2010년 관계사로 편입된 한글과 컴퓨터와 시너지 창출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보안을 결합한 시너지 팀을 만들어서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소프트포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네, 현 주가는 PER 2.3배, PBR 0.64배로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상태입니다. 실적이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한 후에 올 상반기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2,000원 초반에서 3,000원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뚫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가 2,400원에서 2,500원,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1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소프트포럼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함께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의 흐름과 또 전망 또 분석을 내놔주신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두 분께서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10월 7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는요. 삼성 1문화센터 7층에서요. 저희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회 강연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2012년 4분기 증시를 전망해보는 특별한 자리니만큼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요. 참가비 1만 원, 문의는 1577-7451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치르시는 비용이나 시간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정성껏 마련을 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들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으로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2000선 넘겨서 시작했던 우리 증시 지금 1998로 2000선 살짝 하회에 있는데요. 주요 기업들이 실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니만큼 우리 증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2부에서 더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길 바라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